무슨 배짱으로 이런 사고를 치셨어요? 저는 좀 무모합니다.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200억. 네? 200억입니다. 200억이요? 네. 오페라로서는 세계 최대의 제작비예요. 아니 대형 빌딩 건물값과 맞먹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억 가지고 이분들이 한꺼번에 무대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돈 가지고? 신이 돕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무대 세트를 제가 대충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뭐 건물 하나 다 짓고 짓는 것보다 더 건물 들어가죠. 하나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죠. 이야 거기에 의상비 의상비도 수억 들어갑니다. 그냥 다 이요. 2003년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감동을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쿠라, 파울로 카리아니, 아스미 그리고리안을 비롯한 세계적인 오페라 여왕들의 내한. 자 2024년 12월 하반기에 정말 대한민국에 놀라운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오늘 스튜디오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뭐 서학하고 뭐 오페라하고 이런 뭐 또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이분을 빼놓고 대한민국에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박현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좀 빠지면 안 되는 분이 됐습니다.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문화 거장이 되셨어요. 뭐 거장은요, 절자 소장입니다. 소장이고 저는 원래 이제 성악가지만 예. 최종적인 그 결정체, 도달점, 최종 목적 성악가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게 이제 오페라 무대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네. 여러분 혹시 투란도트라는 거 다 아시죠? 투란도트라는 게 이게 푸치니가 작곡한 3막의 오페라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 가지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도란도트는 제가 우리나라의 2003년도에 월드컵 1주년 기념으로 중국의 장이모 감독이라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을 연출자로 제가 데려와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오페라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오페라 불모지였던 시절에 토란토가 신드롬을 썼죠. 일으켰어요. 세계인들이 다 놀랬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한 6만 석 정도 되는데 반을 딱 짜게서 절반 3만 석을 무대로 만들고 어마어마했죠. 객석은 3만 석. 이게 세계 최대 아닙니까? 세계 최대예요. 야외로는. 지금도 없어요. 그 기록을 못 깹니다. 이야. 그런데 예. 푸치니가 이제 그 유명한 작품 중에 투란도트라는 게 있고 토스카, 예. 나비 부인 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라보헤미라는 오페라가 굉장히 유명해요. 다 유명하죠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거장이 있어요. 베르디라는 거장이 있는데 예. 베르디는 라트라비아타 이런 작품들을 작곡을 했어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기 있는 오페라가 푸치니 작품과 베르디 작품 두 개로 나뉩니다. 그런데 베르디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라트라비아타, 추니, 아이다 이런 게 베르디 작품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뮤지컬 아이다도 이 베르디 아이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대본을 가지고 만든 게 뮤지컬 아이다예요. 그래서 양대의 산맥이다. 물론 이제 독일에서 바그너나 이런 사람들이 베르디가와 같은 시대에 뭐 더 크게 뭐 바그너 작품도 훌륭하지만 독일 사람이고 이게 오페라가 원래 귀족 음악인데 대중들을 상대로 오페라를 만든 사람이 우리가 흔히 아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예요. 그래서 독일은 바그너, 모차르트 오페라로 나뉜다면 이태리는 푸치니와 베르디가 200년이 거의 다 되고 있어요. 푸치니 서거 100주년이에요 올해. 예. 근데 우리 토란토트가 푸치니가 만든 가장 거대한 큰 스케일의 블록버스터 오페라인데 올해 12월 30일이 100주년의 마지막 날인데 그날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코엑스에서 이 토란도트를 세계 최고의 작품으로 예. 세계 최대의 제작비로 우리가 아는 모든 오페라의 스타들 군단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요. 플라치도 도밍고부터 시작해서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과연 이분들이 진짜 오나 할 정도로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쿠라. 와, 이 호세쿠라는 지금 최고 떠오르는 스타 아닙니까? 이제 그 3테너 파바로티하고 도밍고가 1세대 테너라면 이 호세쿠라는 바로 그 다음 테너예요. 호세쿠라하고 로베르토 알라니하고 둘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파울로 카리아니 지금 보니까 아스믹 그레고리안. 야, 이분이 와서 무대에서 여왕이에요, 여왕. 그러니까 이분이 서요, 진짜? 네, 세계 1등. 마리아 굴레기나. 네, 거기도 1등. 1등이었던 사람.
그러니까요. 아. 여기 보니까 줄리아나 그리고리안 세계적인 탑스타가 이번에 한국에 다 몰려서 공연을 네. 한다. 이게 비현실적인 캐스팅이에요. 제가 봐도 이거 어. 사실 이게 지금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200억. 예? 200억 듭니다. 200억이요? 네. 오페라로서는 세계 최대의 제작비예요. 아니 대형 빌딩 건물값과 맞먹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억 가지고 이분들이 한꺼번에 무대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엄청난 제작비잖아요. 출연료가 장난 아닐 텐데. 출연료만 해도 수십억이 들고요. 예. 우리가 이제 거기다 무대를 건설 규모로 무대를 만듭니다. 코엑스에다가. 참 200억인데 제작비가 이 무대 세트를 제가 대충 보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의 뭐 건물 하나 다 짓고 짓는 것보다 더 건물 들어가거든요. 하나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죠. 이야, 거기에 의상비. 의상비도 수억 들어갑니다. 그냥 다 억억억억 이어. 억억억억. 야, 진짜 저는 그래서 21년 만에 코엑스에서 한단 말이죠. 네, 코엑스. 코엑스에 보통 한 7,000석이 최대석이 아닙니까? 기둥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 우리나라는 예술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이나 이 객석 규모가 2,000~3,000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오페라가 억억억억 수백억이 들면 예. 이거를 비피를 맞추기 위해서는 거기서 하려면 1년 내내 해야 돼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큰 공연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열흘 동안이면 7만석이거든요. 7만석이에요. 아, 이거 대한민국이 지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실내 공연 중에 7,000석의 규모를 채우는 공연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죠. 세계에서 제일 큰 공연장이 3,000석에서 3,500석. 근데 교수님 죄송하지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근데 무슨 배짱으로 이런 사고를 치셨어요? 아, 제가 좀 무모합니다. 네. 야, 무모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역사를 네. 만들고 획을 긋고 네. 그게 어떤 저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죠. 어떤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저는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 제가 기독교인인데 예, 이거는 어떤 하늘에서 예. 신앙적으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신이 돕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정말 전 세계에서 네. 저희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어게인 트란도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만약에 이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성공을 한다라고 네. 하면 대한민국의 문화 위상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사실 이제 이 경제 부흥기를 맞이하고 이제 약간 정체기에 있지만 전 세계 네. 그 강대국으로 우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네. 문화가 성장하지 않으면 강대국이 될 수가 없거든요. 세계 어딜 가나 가장 중심에 정부 청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교회가 있어요. 성당과 교회. 예, 그 옆에 대부분 다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오페라 하우스가 그 문화의 중심이에요. 어느 나라든 시드니든 뉴욕이든 뭐 런던이든 거기 가면 그 오페라 하우스가 맨 가운데 있는 거야. 예, 그게 그 나라의 문화의 상징이에요. 예. 오페라는 노래만 있는 게 아니고 오케스트라, 합창단, 시, 의상, 뭐 조명, 네, 뭐 모든 게 총망라돼 있는 게 오페라예요. 예. 그래서 여기 동원되는 이 큰 작품 같은 경우는 최소한 뭐 400명, 500명이 무대에 동시에 올라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공연은 아마 티켓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비현실적인 캐스팅이거든요. 플라시 도mingo나 뭐 기타 등등의 이런 세계적인 사람들이 와서 동시에 이 무대를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극장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예.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가 세계 최고의 극장, 프리미어 리그에 축구로 치면. 예, 예. 그 다음에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이 밀라노에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독일의 축구 리그. 분데스리가. 분데스리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 극장에서 지금 이 연출가가 그 세계적인 최고 극장의 최고의 연출자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와요. 이 사람이잖아요. 다비드 리브모. 레베모아. 예. 근데 재밌는 게 축구로 치면 메시, 예. 호날두, 손흥민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네. 뭐냐면 이제 이게 21년 만에 이런 문화 공연이 생겼는데 네. 다시 보기 위해서 지금 21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 공연을 놓치면 다시 또 언제 할지 모른다. 교수님처럼 뭔가 이 똘끼로 차가지고 죄송합니다. 똘끼 맞아요. 예, 똘끼 뭔가 있어요. 시도하지 않으면 이런 공연 우리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못 보죠. 교수님 손 한번 잡고 예, 손 한번. 예. 왜냐면 진짜 저는 이런 문화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강국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지식을 위해서 간단하게 네. 뭐냐면
많은 분들이 오페라와 뮤지컬을 구분하지 못해요. 사실은 구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두 줄로 설명하자면 오페라는 무엇이고 뮤지컬은 무엇인지. 뮤지컬은 대중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뮤지컬은 마이크, 음향 이런 걸로 소리가 전달이 돼서 관객들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는 쉬워요. 왜냐면 들리니까. 마이크를 쓰니까. 마이크 쓰고 귀가 아플 정도로 막 꽝꽝대고 하는 게 뮤지컬인데 뮤지컬이 그렇다고 폄하되는 건 아니고 오페라에서 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발생된 게 뮤지컬이에요. 처음에는 오페라가 먼저였고. 오페라죠. 예. 근데 오페라는 옛날에 이 마이크 시스템, 예. 이 음향 시스템이 없어서 극장 안에서 생소리로 3,000명한테 전달되는 게 오페라예요. 그래서 성악가가 인체를 올려서 발성을 해서 그걸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수백 년을 발성 공부를 해요. 그게 벨칸토라는 거고 뭐 예. 여러 가지 형태가 성악가들이 그렇게 많이 몇백 년을 이 파바로티 이전에 카루소니 마리오 델 모나코 이런 유명한 마리아 칼라스 이런 사람들이 그 평생을 이 목소리에 소리에 공명에 미쳐서 이 노래하고 무대에서 노래하고 이 오페라 공간을 올리고 극장 공간을 올리고 거기에 오케스트라하고 섞여서 오케스트라를 뚫고 나와야 되고 예. 합창이 200명 있으면 이 솔리스트가 그걸 뚫고 나와야 되는 게 오페라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수님 진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규모의 공연을 대한민국에서 기획을 한다. 이 자체는 제가 볼 땐 정말 기적이거든요. 기적이에요. 이 기적을 꼭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얘기하려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투란도트 지난번에 상암동에서 할 때 이 공연을 못 보신 분들이 정말 막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공연은 벼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연말에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겁니다. 영원히 추억 속에 남을 만한 정말 그런 가슴 깊이 남을 만한 그런 공연이 될 겁니다. 저는 사실 문화 쪽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열심히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교수님의 이런 무모한 도전이 반드시 성공을 해서 후학들도 박현진을 쫓아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문화의 위상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고 우리 K-팝도 있고 K-푸드도 있고 이제 K-오페라의 이게 시작점이 될 겁니다. 정말 이번 공연 저는 뜻깊게 생각하고 이 공연은 이제 죄송하지만 교수님이 이 공연을 시도하지 않으면 시도할 사람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이런 공연을 볼 기회가 없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교수님 큰 역할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꼭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